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특별한 상황 몇 가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외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별합니다. 모든 외도는 충격뿐만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언급할 특별한 상황의 외도는 외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특별한 상황 몇 가지를 오늘 칼럼으로 다루어 보는데요. 만약 당신 부부의 외도 사례가 다음과 같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외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는 지인이 외도 상간자인 경우. 외도 사례 중 외도 상간자가 지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외도 사례 중 친인척이 외도 상간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와 외도 상간자가 관계성이 있을 경우 외도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외도 트라우마로 발전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웃 간에 벌어지는 외도 사례도 있었고 오랜 지인 부부였는데 그 사이에 벌어지는 외도 사례도 있었죠. 이럴 경우 지인 부부와의 관계가 소멸한 것은 물론이요. 외도 직면 후 알게 된 외도 내용 속에서 그동안 속임당한 외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분노나 공격성이 활성화되며 부부관계가 파국지경까지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력이 낮은 외도 행위자는 외도 관계만 정리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이는 외도의 생리, 외도 피해자의 심리를 간과하는 무책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외도 상간자가 지척에 사는 경우. 이 경우 외도 피해자는 2중, 3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외도 관계가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시군 혹은 면단위 안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외도 피해자에게 2중, 3중 스트레스를 주죠. 이는 외도 상간자가 사는 곳과 활동하는 곳이 지척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앞과 근처를 지나다녀야 하기에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함께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렇다고 외도 상간자에게 이사를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경우 외도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따라서 외도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말씀드리기는 지척에 외도 상간자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외도 피해자가 분노하고 울분을 폭발할 경우 외도 행위자는 이 상황이 외도 중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외도 피해자의 심적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외도 상담 등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같은 직장 내 외도인 경우. 외도 행위자와 외도 상간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그리고 외도 발각 후 아무도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경우 외도 피해자는 매일 불안하고 의심 속에 사는데요. 이에 같은 직장 내 외도일 경우 이직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외도의 비용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인식하지 않는 외도 행위자의 경우 외도 상간자가 같은 직장 내에 있더라도 추가적 외도를 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외도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태도와 자세는 외도 문제 해결에 엄청난 장애가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직장 내 외도는 특별한 상황의 외도가 됩니다. 그리고 외도 행위자가 직장에 출근할 경우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문자, 전화 혹은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서 통제, 감시, 검열은 물론이요. 출퇴근 시간 등을 현장에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외도 피해자는 신경쇠약에 빠지죠. 이런 면에서 같은 직장 내 외도는 최악의 외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가 사는 공간에 외도 상간자를 들인 경우.
이런 외도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생활하는 공간에 외도 상간자가 다녀가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주말 부부의 경우나 장기간 외도 피해자가 집을 비우는 등 상황에서 발생하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외도 피해자는 집이 외도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 시기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외도 행위자와 외도 상간자가 부부가 이용하는 자가용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외도 피해자는 자가용만 볼 때 외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기에 자가용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면에서 외도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외도의 후폭풍과 후유증 그리고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외도 행위자는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과민함, 예민함에 대해 앞으로 외도하지 않겠으니 그만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외도 스트레스, 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외도 피해자의 상처 치료와 외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도를 통해 성병을 옮기는 경우, 외도에는 마음만 주고받는 정서적 외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적 외도가 이루어지다 보니 성병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마사지 서비스나 성매매를 통한 외도인 경우 성병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성병을 외도 피해자에게 옮기는 경우도 흔한데요. 외도가 외도 피해자를 힘들게 만드는 상처와 아픔의 근원이지만 성병까지 옮기게 될 경우 심신이 힘들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 중에는 성병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로 인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맛보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외도 행위자는 회피와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외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을 통해 외도 피해자의 심신을 달래주어야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5가지를 외도 피해자가 더 힘들어하는 특별한 외도의 경우로 손꼽아 보았는데요. 혹 당신 부부가 이런 상황과 직면하였다면 문제 해결을 미루고 회피하며 억압할 것이 아니라 빠른 부부 상담, 외도 상담, 그리고 상담 치료를 통해 외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고 부부관계 회복과 외도 극복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특별한 상황 몇 가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